2011년 어느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저택. 10대 친구들끼리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용히 친구를 부르는 17살 타일러. 그리고 친구가 침실에서 본 것은 붉은 피로 얼룩진 다리. 너 다쳤나? 뭔 일이에요? 한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 엄마, 저 집에서 친구들하고 파티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했잖니. 그날은 가족들과 식사하자, 어? 그런데 말입니다. 타일러는 엄마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SNS에 파티에 초대한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한편 한창 일을 하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봤는데요.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망치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야. 그리고 이때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급히 달려온 아버지. 그런데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마저 망치로 마구 왜 가격했습니다. 그래. 순식간에 망치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살해한 타일러. 그리고 그날 저녁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광란의 파티를 즐겼고요. 야. 이후에 친한 친구인 마크 맨델에게 범죄의 사실을 털어놓았고 천인공노할 범행이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친구, 이웃들보다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타일러의 형, 라이언 헤들리. I guess what I want is for him to get the maximum penalty possible, which I understand is life in prison without parole. 동생 타일러 헤들리는 2014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휴. 천륜을 저버린 죄는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아우, 또 일가족이야. 2018년 12월 31일 중국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일가족 살인사건. 중국 후난성 헝난현에 사는 51살의 목수 루오 수용. 그리고요, 15살의 아들 루오 치앙은 아픈 엄마와 누나를 잘 돌보던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됐던 걸까요? 중학생이 된 뒤부터 성적이 점점 떨어지더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거나 반 친구의 돈을 훔쳐 아빠 루오 수용이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뭐 착한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서 아버지가 많이 또 속상하셨겠어요. 저. 네. 지난해 말 아빠 루오 수용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돈! 나 지금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돈 내놔라고! 아들, 오늘만큼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자. 응? 그런데 아들 루오 치앙은 갑자기 20cm 크기의 망치를 들고 와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 아니, 저 망치가 그 목수 아빠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쓰던 그 망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부모를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이네. 이 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PC방 간 거 아니에요? 돈 뒤졌을 것 같아. 돈 뒤져서 PC방 갔을 것 같아. 맞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는 PC방에서 2시간 동안 게임을 한 뒤 열차 티켓을 끊어 도주까지 했는데 그러나 2019년 1월 2일 이틀 만에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다행이네요, 일단. 그리고 공안에 체포됐으니까 아마 극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중국도 드는데요. 형법이 무서우니까. 네. 그렇게 예상하시죠? 아니에요? 왜요? 이 사건이 중국에서 더 이슈가 됐던 이유. 중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 그런데 루오 치앙은 만 13세, 아. 14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살인범 루오 치앙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보완을 좀 해야겠다, 이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 911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집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사라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15살 소년 그레고리 라모스.
그는 하교 후 집에 오니 집 문이 열려 있었고 엄마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했다는데요. 강도를 당했나요? 예.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곧장 시카고에 출장을 가 있던 라모스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성적 때문에 아들과 크게 싸웠다는 말만 듣고 끊었는데 아들이 의심스럽네요. 경찰들은 아들 라모스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보니 아 정말. 아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성적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서. 사건 전날 밤 성적 때문에 엄마에게 혼난 라모스는요. 엄마의 목을 졸랐고요. 뭐야? 이야, 그리고 나서 강도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엄마 어디 있어? 집을 어지럽혀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민 뒤 인근 교회의 야외 화덕 부지에 엄마를 묻었고요. 정말 철두철미하게도 시신의 냄새를 막기 위해 표백제를 들이붓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다녀와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이게 참 야, 이게 어리다는 말로 이해해 줄 수가 없는 아무리 15세지만 저 정도면 네. 한편 어머니를 살해한 라모스에게는 1급 살인죄가 선고됐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제가 언젠간 엄마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끔찍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이었어요. 네. 그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아, 숨이 다했을지 그것도 참 너무나 끔찍합니다. 노모를 2번 죽인 페르나. 201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마을. 새벽을 깨우는 노인의 비명에 마을 주민 낸시 오초아는 급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남성이 노인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와, 뭐야. 아니 왜 그래? 더 충격적인 건 남성이 폭행한 노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죠. 혈압. 미치겠다, 진짜. 수명 줄겠어, 이거다가. 아 진짜 오늘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지고. 41살 아들 페르난도 바르가스와 71세 엄마 칼로타 바르가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두 모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 뒤 무언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의 엄마 칼로타를 창밖으로 민 거였습니다. 엄마를 창밖으로 밀었다고요? 아들의 잔인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밀어 추락시킨 뒤 곧장 1층으로 내려가 또다시 엄마의 머리를 사정없이 발로 밟고 폭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과 행인이 그를 말렸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대답.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세요. 나한테 저럴 수가 있냐. 결국 경찰차와 구급차가 오고 나서야 잔혹한 발길질을 멈춘 아들. 그 뒤 어머니 칼로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어머니를 창밖으로 밀친 페르난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그녀가 했던 모든 말 속에 아들이 있었어요. 늘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 엄마 칼로타의 아들 사랑은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충격과 슬픔도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 진짜 안타깝다. 참 이 마음을 알았다면 하지 않을 짓이었죠.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죄는 절대 이해되지도 용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5일 공개합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사는 주부 쿠시부는 남편 그리고 3살 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더니 95. 이 소리에 잠이 깬 쿠시부가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그녀 얼굴을 향해 무언가를 확 끼얹었습니다. 뭘 끼얹은 거예요? 괴한이 뿌린 액체는 바로 염산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웬일이니. 그리고 염산을 직격타로 맞은 쿠시부는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시부는 안면 화상을 크게 입으면서 얼굴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요. 왼쪽 눈은 실명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오 마이 갓. 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앗아갔네요. 쿠시부에게 염산 테러를 한 괴한은 바로 그녀의 아빠 마니크였습니다. 아빠가 딸한테 염산을 뿌렸다고요? 도대체 뭐 어디까지 갈 예정인 거죠? 오늘 왜 그런 진짜 거야? 말하기가 힘드네요. 왜 그런 거예요? 아 너무 불행하다 정말. 쿠시부의 아빠 마니크는 아주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들을 꼬드겨 성매매를 시켰고요. 더 이상 돈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팔아 넘기기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딸 쿠시부마저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겼는데요. 딸을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겼다고요? 그녀가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을 치자 고작 16살이 된 딸을 약 65만 원의 빚 대신 팔아넘기면서 강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도 염산 테러까지 한 이유. 아빠 마니크가 자신에 이어서 16살 된 여동생마저 50대 남성에게 팔려고 하자 쿠시부는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결국 딸의 신고로 아빠 마니크는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뇌물로 이틀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막장이다 막장. 한편 딸에게 약점이 잡혔다고 생각한 아빠 마니크는 딸 쿠시부를 아예 없애기 위해 염산 테러를 실행한 거였죠. 아 진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아빠의 빚 대신 팔려고 한 것도 모자라 염산 테러까지 당한 딸 쿠시부. कहते जो कहती भगवान उसे करे तो कर ही सजा दे जाए वो मर जाए भी बढ़िया है हम लोग सुख शांति से जी लेंगे 그 배신감을 어떻게 평생 안고 살아야 할까요?